북한 관련 이슈를 살펴보는 통화를 한반도 시간입니다.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남강규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북핵 문제를 둘러싸고 정말 여러 가지 반응들이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특별히 이번 시험 발사한 미사일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보는 시각들이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지난 주말에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이건 뭐냐 그러면 이제 쉽게 얘기해서 잠수함 안에다 이제 미사일을 놓고 그걸 이제 발사하는 거죠. 그럼 이 발사하려면 이 바다 물을 박차고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캡슐처럼 그 안에다가 미사일을 집어넣고 그걸 이제 바다 위로 이제 부력으로 추진시켜가지고 그 캡슐이 이제 열리면서 부서지면서 이제 미사일이 날아가는 이건데 이건 상당히 고난도 사실 그 미사일 기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그래서 이게 말 그대로 이제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미사일이기 때문에 이게 위험한 것이 이게 예를 들어서 이 미사일에다가 핵탄두를 탑재하게 되면은 잠수함에다 핵탄두를 갖고 실으면서 비밀리에 어떤 은밀한 곳에 가서 기습적으로 이 미사일 또 만약에 핵탄두면 핵탄두를 발사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방어할 수가 어렵다는 것이죠. 뭐 예를 들어서 네. 이제 지상에서 뭐 로켓이나 미사일 그 기지를 통해서 하게 되면은 사전에 움직임이나 또 여러 가지 어떤 뭐 레이더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미리 감지해 가지고 징후가 보이는군요. 대비를 할 수 있는데 이 잠수함은 대비를 할 수 없다라는 문제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이제 실전 배치되어지고 여기에 만약에 핵탄두를 미사일을 탑재하게 된다 그러면 상당히 그 위험하게 되는 것이죠. 네네. 그리고 또 하나 이 SLBM은 말 그대로 이 바다에서 이 미사일이 추진해 가지고 밖으로 나와서 아주 장거리로 날아가기 때문에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 SLBM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핵을 보유한 국가 중에서 사실 몇 개 안 됩니다. 뭐 미국, 러시아, 중국 정도 이렇게 갖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만약에 이 지금 계속 SLBM을 계속 작년부터 실험을 해가지고 계속 그 성능을 향상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지금 이렇게 가게 되면 아마 지금 우리 군이 예상컨대는 한 2년 내지 3년 안에 그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좀 실제 보유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북한이 어떤 핵 능력이 상당히 고도화되어진다. 그러니까 핵을 쓸 수 있는 또 핵을 발사할 수 있는 수단, 미사일 수단이 다양해지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더 어떤 그 위협이 노출되는 것이죠. 네. 지난주까지만 해도 정말 핵실험 준비가 다 된 것처럼 보여지고 또 금방 이런 실험을 계속 할 것처럼 보여졌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수중 미사일이에요. 예. 그 의도가 있을까요? 이건 아무래도 북한이 그 핵 능력 고도화를 지금 보여주기 위한 것인 것도 지금 생각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핵 실험 준비는 다 된 거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동창 내에 이제 모든 그 준비는 다 해놓고 또 인원은 이제 대피시켜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김정은의 어떤 명령만 떨어지면은 이제 5차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상황까지는 이제 온 것 같은데, 근데 아직 이제 그 실험을 하지 않고 이번에 SLBM을 발사한 것은 자꾸 이제 위협하는 것이죠. 네. 북한이 이렇게 미사일 능력이 뛰어나다. 이게 몇 개 나라밖에 없는 이런 미사일, 또 이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고난도의 미사일도 갖고 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난 그 4차 핵실험이 북한이 수소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자꾸 이렇게 보여줌으로써 국제사회가 아무리 뭐 북한의 핵 개발을 막으려고 해도 북한의 핵 기술 능력 또 미사일 능력이 이렇게 뛰어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어려울 거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게 국제사회나 미국에 대해서 압박하는 거죠. 우리를 핵 보유 국가 또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기술이 갖고 있다. 뭐 이런 것을 과시하기 위한 그런 좀 의도가 또 강하고, 또 뭐 한편으로는 역시 또 이 북한이 당대를 앞두고 뭐 이런 어떤 고난도의 어떤 미사일 발사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또 체제의 어떤 결속, 김정은의 어떤 능력을 좀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핵실험 또 준비도 다 끝난 상태고 또 수중 미사일까지 발사하는 이 와중에 또 조건부 대화를 제시했습니다. 예, 그 리수영 이제 북한의 외무상이 유엔 총회에 이제 참석을 했습니다. 이 유엔 총회는 이제 이번에 유엔 총회는 주로 그 환경 문제와 관련된 부분인데, 그래서 뭐 별로 이제 리수영이 올 이유가 없는데 왔습니다. 와가지고 이제 유엔 총회에서 연설도 했는데 주제와는 다르게 이 핵에 관련돼서 얘기를 했어요. 예, 이게 핵에는 핵으로 하겠다. 사실 이제 리수영이 이번에 왔을 때는 한편으로는 북한이 뭔가 미국하고 좀 대화할 의사가 있지 않은가 뭐 이런 일부 예상도 나왔지만은 그 전혀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니고 리수영이 오히려 핵에는 핵으로 하겠다라고 아주 강한 그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화를 얘기를 하긴 했는데 지금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하면은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할 수가 있다. 뭐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거는 이제 뭐 북한이 늘 주장하는 것이고 또
어째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북한의 어떤 그 핵 능력을 좀 가시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더 많았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 정부도 또 오바마 대통령도 북한의 그런 그 제의에 대해 가지고 한마디로 일축을 했죠. 한미연합훈련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비해서 하는 것인데 그래가지고 문제 삼아가지고 중단하면 핵실험을 중단하겠다. 이건 받아들일 수 없다. 네. 우리 정부도 입장도 마찬가지고요. 뭐 그런 네네. 그 제의가 나왔지만은 북한이 뭐 이제 대화를 위한 제의보다는 오히려 그런 그 핵에 대한 어떤 그 능력을 좀 과시하면서 계속 좀 미국에 대해서 좀 압박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 미사일 발사로 인해서 유엔 본부를 지금 방문 중인 리수영 북한 외무상에 네. 좀 특별한 것은 거리 이동의 제한을 지금 받고 있다. 예.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그 대북 제재 중에서 개인의 이런 이동 권리 이런 것도 제재할 수 있는 그 항목이 있나요? 예, 그 항목이 있긴 있습니다. 네. 지난 그 4차 핵실험하고 그전에도 이제 핵실험하게 되면 그 핵 개발과 관련되어진 그 개인, 특정한 개인을 가지고 이제 지목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는 이제 예를 들어서 밖으로 나온다든가 여기서 뭐 이동한다든가 그런 이제 못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죠. 또 그 제재라는 것이 이제 움직임. 그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해외에 나가게 되면 못하게 한다든가 뭐 입국 사정을 네. 주지 않는다든가 비자 발급을 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데 뭐 리수영 외무상 같은 경우는 유엔의 대북 제재 대상 인물은 아닙니다. 네네. 예, 아닌데 이번에 한 것은 미국 정부가 국무부가 리수영이 와 있을 때 이제 리수영이 물론 이제 뉴욕 왔다가 이제 돌아갔지만은 리수영이 왔을 때 북한이 그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실험을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사실 미국이 불쾌한 것이죠. 와가지고 그런 얘기하면서 한편으로는 그런 SLBM이라고 하는 그런 미사일을 발사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무의 어떤 불쾌감이 좀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랬겠군요. 그래서 그 네. 리수영 외무상의 그 행동 반경을 가지고 좀 제한시켰다라는 것이 약간 보도로 좀 나왔는데 그래서 보니까 그 행동 반경 가지고 유엔 본부, 호텔 그리고 주 유엔 북한 대표부 건물 이걸로 이제 제한했던 걸로 지금 네,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건 아무래도 미국 정부의 어떤 그 좀 불쾌감을 가지고 직접 이렇게 보여준 것이 아닌가, 그걸 가지고 표현한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행동들이 충동적인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이렇게 계획된 것이라면 이것이 네. 우리는 당대회를 앞둔 전초의 어떤 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우리 당대회 날짜가 발표됐죠? 예, 날짜가 발표가 됐습니다. 5월 6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5월 초에 할 것이라고 뭐 예상도 하고 북한도 그렇게 얘기를 나오는데 구체적인 날짜를 잡지가 않았는데 북한이 이제 공식 발표해가지고 이제 5월 6일로 당대회 일자가 이제 잡혀졌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이제 뭐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하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미사일을 계속 지속적으로 쏘지 않았습니까? 네네. 뭐 그런 것들은 우선 1차적으로 그 유엔의 대북 제재에 대해 가지고 북한이 결코 이렇게 굴복하지 않겠다. 뭐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계속 보여주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북한의 그런 그 핵 능력이나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어졌다는 것을 자꾸 이제 과시하고 그걸 통해서 미국이나 국제사회에 가지고 오히려 북한이 압박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강했다고 볼 수가 있고 이제 당대회를 앞두고는 이제 그런 것을 가지고 아마 당대회에서는 이제 김정은의 성과로 이제 선전을 하겠죠. 네네. 아, 이렇게 북한이 아주 핵리기나 미사일에서 세계 강국이 되었다. 군사 강국이 되었다. 뭐 이런 걸 좀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있겠죠. 그래서 이번 그 당대회는 그 북한 주민들에게 실제적으로 뭔가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보다 이 김정은의 어떤 그런 지도력을 또 그런 그 유일체제, 수령체제를 또 확립하면서 좀 우상화가 상당히 더 강화되어지는 네네. 또 그러면서 대외적으로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어떤 북한에 대한 제재에 대해 가지고 개런하게 맞서겠다. 뭐 이런 의지를 다지는 그런 대회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네네. 보여집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